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회가 다음 달 부채 한도 증액을 거부하면 경제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수 불황 속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의 방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소위 역샌드위치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의 일본과 가격의 중국 사이에 껴있던 샌드위치 상황이 최근에는 가격이 일본, 기술의 중국 사이에 끼는 반대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죠. 한국 제품이 차지하던 1등 자리를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역샌드위치 위기에 빠진 한국 제품, 엔화 폭락과 중국의 추월을 이겨낼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김하빈 외신캐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랠리에 따른 부담감과 애플주 급락과 함께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게 나온 것도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이동통신주가 부진한 반면에 헬스케어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뉴욕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4% 소폭 상승하면서 13,507.32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0.26% 하락하면서 3,117.50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0.09% 소폭 하락하면서 1,470.68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도 주요국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작년 11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증시를 혼조세로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로존 산업 생산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7% 감소한 것입니다. 유럽 증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2% 하락하면서 6,107.86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18% 상승하면서 7,729.52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0.06% 소폭 상승하면서 3,708.25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 성년의 날을 맞아 휴장을 했고요. 중국 상해 지수는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크게 올랐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2,31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일자 장 마감 상황입니다. 1.4% 상승하면서 1801.57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3%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2311.74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0.64% 상승하면서 23,413.26 기록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닷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4원 오르면서 1,056.10원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대형주, 경기 민감주가 주도하다가 최근에는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현대증권의 불광지점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중소형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2000선 회복, 최근 증시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시 조정 국면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2000포인트 돌파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해 11월 중순서부터 약 18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조정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외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말에 배당락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물량이 한 1조 원 가량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물량들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또한 펀드 환매 물량에 이제 거기에 환율까지 가세가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가미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국면인데 한 1월 한 달간은 이러한 횡보 국면이 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대형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부담이 적은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지고 네. 있는데 언제까지 네.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 예. 보면 대형주 조정 신제 대안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코스피 대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리율이 좀 벌어졌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한 540포인트 정도가 한 균형 정도 맞추는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또한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 예. 또한 최근에 환율 상승에 따른 또 내수 음식료들 이거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예. 제약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러한 예. 측면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때까지는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코스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1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내외로 매수를 했고요. 다른 예. 종목을 많이 팔아서 이제 집중 업종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인터넷 업종하고 제약 업종, 그다음에 예. 홈쇼핑 관련주들을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음. 인터넷 업종 중에서는 다음이 약 480억 원 정도 매수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330억 원, 이제 그 뒤로 코미팜, GS 홈쇼핑, CJ 홈쇼핑, GS 홈쇼핑 들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터넷 업종과 제약 업종,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라인이라고 SLS 그런 출범이 지금 예. 1억 명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외국인들 어떤 호재에 대한 매수를 보여주고요. 예. 셀트리온은 작년에 외국인들의 대차 거래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대차 상환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GS 홈쇼핑은 소비주들의 어떤 성장성을 바라보고 좀 회복을 바라보고 아마 홈쇼핑 주들의 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인터넷과 제약업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기관에서는 한 달간 매수 매도기 반복으로 일어나가지고 누적으로는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업종으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보면 이제 덕산하이메탈이 한 220억, 그다음에 테라세미컨이 120억, SFA가 72억, 서울반도체 60억, 비아트론이 55억인데 요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전부 OLED 관련주들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세스 전시에서도 나왔던 제품들 휘는 OLED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양산화되거나 대중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예.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 분야에 올해 상당히 많이 투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혜 업종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의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 뒤로는 이제
메디톡스 170억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제약주들의 네.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는데 그중에 네. 혹은 뭐 그 외 지점장님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약주하고 음식료 관련주에 관심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원고 상승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얻는 그런 업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에서는 한미약품이 또한 중국 소비주 관련주도 같이 엮여서 봐야 되는데 예. 한미약품이 가장 좀 거기에 맞는 종목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음식료에서는 CJ하고 CJ 제휴제당 그 외에 그 OLED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조정 시 한번 그 OLED 부품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시장에서 좀 게임주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셧다운제 연장 등 법안 발의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한편에서는 이걸 조정 국면 삼아서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투자 전략 좀 필요할지요? 네, 셧다운제의 그 가장 큰 핵심은 예. 그 금지 시간 연장하고 그다음에 예. 매출액의 이제 1%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금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1% 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거가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좀 영향을 주는 상태라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그 또한 어떤 그런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이거에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현재 그 주가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앞으로 게임주를 본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 변화에 맞는 게임 회사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확대라는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예. 매수 측면에서 우량 게임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한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새 정부 들어서 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건설주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그 정부의 그 건설 경기 회복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 경기 회복 그 본격화를 가능할 정책들이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건설 경기는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부도 위험이 좀 다만 없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눈여겨볼 일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뭐 지난주에 금통위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큰 이벤트는 없는데 이제 자세히 본다 그러면 이번 주에 중국 산업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예. 소매 판매 지수 그 상황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경기의 회복의 강도를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점장님? 일단은 여전히 그 조정 장세 연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무래도 배당락 물량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거래소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으로 봐서는 어떤 뭐 일방적인 매수보다는 일부 좀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예. 제약주, 음식료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현재 그 원화 강세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 바탕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종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음식료주 중심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도 좀 오늘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좀 이 대형주 말고 개별 종목이라서 좀 하긴 한데 그 예. 메일 유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 유업이요? 예, 업체인데 예, 예. 음식료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예.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금 운신료 업체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유럽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켰는데 예. 예,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성장성도 있고 또 중국 시장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와서 좀 조정을 받고 예, 다시 상승하는 거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메일유럽 정도를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뭐 관심 종목으로 메일유업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계속 뭐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주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들 어떠한 전략이 네.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뭐 많이 하락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외국인의 어떤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뭐 1월 정도의 어떤 조정 이후에는 예, 다시 아마 재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지금 나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유동성 장세가 예, 나가는 초기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조정 이후에는 다시 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에 의해서 좀 실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예, 또 예. IT 일부 분주들 이러한 예. 것들은 조금 비중을 조금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종목을 좀 업종을 좀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업종을 갈아타는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뭐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 가변적이긴 마무리 합니다만. 시점, 예, 예, 아무래도 조정 마무리 시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조정 마무리 시점이라면 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이번 될까요? 달 말 예, 정도가 아마 좀 적정 시점이 아닌가. 네. 예, 삼성전자는 좀 어떻겠습니까? 계속 좋은 모습 보일까요?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어떠한 그 상승이라든지 어떤 예, 예. 성장성 국면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라인업들이 그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낸드 메모리, 예, 예. 그다음 그 D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D램까지도 가격이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은 올해도 계속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예.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OLED 관련 제품들이 올해 이제 대중화되면서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예. 그 어떤 성장의 가능성 부분도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외국인들 어떤 펀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받을 때 예. 충분히 더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전략으로. 네. 자, 오늘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권시장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중심의 그러한 조정 국면이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말에 조정 국면이 좀 끝날 시기를 봐서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밤사이의 주요 외신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원규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원규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유로존 재정 위기.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유로존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호언장담했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실업률을 낮추는 등 국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유로존 경제는 어둠에서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유럽 정상 중 한 명인 헤르만 발롬페이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유럽의 재정 적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유럽 경제가 성장과 투자 분위기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1일 약 4%대로 하락했습니다. 또 유로화는 지난 2달 동안 3.1% 상승했고 유럽 경제 신뢰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5개월째 오름세입니다. 현재 은행연합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파나소닉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을 포기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파나소닉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PDP TV 공장을 폐쇄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파나소닉의 이번 결정은 LCD TV가 지배하고 있는 TV 시장에서 PDP TV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파나소닉은 비록 상하이 공장의 문을 닫지만 중국 산둥성 등 다른 공장에서도 PDP TV 조립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나소닉의 PDP TV 판매는 2011 회계연도에 750만 대를 기록했고 전체 TV 판매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판매가 250만 대로 줄었다고 밝혔고 또 40%를 잇는 TV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시죠. 국가 브랜드를 쌓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은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최근 미국의 컬럼니스트인 패트릭 켈론이 포브스에 한국 관련 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한국이 국가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글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김치나 북한과 대치하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헨노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현대차도 작년보다 2배나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수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억 건을 기록해 문화 부분에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다방면 성장은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의 인지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헨노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품들이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는데 일본은 고급 제조업 이미지, 독일은 엔지니어링, 프랑스는 패션 국가로 인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더 나은 국가 브랜드를 얻으려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문화나 경제 성장률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는 한국의 다른 분야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첫날이라 긴장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편안해진 모습이네요. 어제 정말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슈퍼주니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샌드위치 위기에 빠진 한국 제품, 그 대책과 과제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